AI 몬! 네, 반갑습니다. AI 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지속가능 발전소 윤덕찬 대표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속가능 발전소 윤덕찬입니다. 회사 이름이 지속가능 네. 그리고 발전소예요. 네.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들으신 것처럼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긴 한데요. 원래 지속가능 발전은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라는 것을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 발전,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소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사실 이제 또 발전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전기는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 또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발전소 이렇게 한번 적었습니다. 네. 지속 가능이라는 표현은 보통 이제 그 기업 경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 맞습니다. 지속 가능과 지금 하시는 일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으실까요?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긴데요. 원래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 회사로 할까 생각하기 전에 이제 NGO로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실제로. 예. 네.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NGO가 있습니다. 근데 NGO와 뭐 정부가 이 사회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솔루션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나서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기후 변화 같은 경우이죠. 그 외에 이제 영양실조, 가난, 실업 뭐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결국엔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해결할 수 있고, 기업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되는데, 솔루션이 돼야 되는데 사회 문제의 원인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 있는 기업들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팩트를 보여주면 사실 이 회사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회사야, 정말 나쁜 회사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사실 이런 부분들에 감춰져 있는 게 있어 라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했던 회사가, 기관들은 투자를 회수할 수도 있고 제품을 불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엔 기업이 다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해보자.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일까 나쁜 기업일까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소는 뭔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분석하고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관련된 뉴스 정보, 또 재무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결국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잘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재무 성과보다는 이제 비재무라고 하는 것, 비재무, 재무 이외의 것을 다 비재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크게 또 환경, 사회, 지배 구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한 기업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환경, 그다음에 사회, 네, 그다음에 지배 구조. 네. 지배 구조라고 하면 임원이나 직원이나 대표자들 또는 이제 주주들이 잘못된 짓을 하는지, 올바른 행동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갑질 같은 경우도 지배 구조의 도덕성 부분과 관련. 그렇겠네요. 사실은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다 나름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것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직원, 고객과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또는 협력사회의 관계를 잘 개선하면서 지배구조가 건전하고 투명한 회사입니다. 이게 바로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정리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회사들을 좋은 회사라고 하고, 그런 회사들이 있는지, 어떤 회사가 그런 회사인지를 이제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시는데 인공지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실은 이러한 평가, 이러한 분석, 이런 것들 다 사람이 해왔습니다. 네, 이건 나쁜 정보네. 이렇게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 회사는 이 정도 수준의 위험이야 또는 문제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또 기준들이 다르면 그렇죠. 그냥 요거 하나 가지고 이 회사는 정말
쓰레기네 라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 회사는 요것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좋을 수 있거든요. 되게 단편적이고 예. 주관적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내가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걸 개선을 통해서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또 비난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AI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빨리 수집해서 그것들을 분석해서 지표를 뽑아내고 그 지표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다시 또 해석을 해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AI가 훨씬 더 객관적이고 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가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쓰이긴 쓰이는데 이 인공지능이 매번 뭔가 조작된 데이터 또는 이제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려고 하는 뉴스 기사들 이런 거에 좀 오염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판단이?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일 수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뉴스 데이터입니다. 뉴스 데이터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염된 또는 이제 악의적인 뉴스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 이제 걸러낼 수는 사실 지금 기술로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은 저희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언론사의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가짜 뉴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그 뉴스에서 이게 가짜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는 않고 제3의 검증 기관을 두고 언론사랑 같이 해서 팩트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몇 개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 언론사의 뉴스를 그 회사를 믿고 이제 활용하고 다만 논란이 있는 것과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거에 심각성의 수준은 다르게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 혐의를 갖고 있는 것과 문제가 있다고 확정된 것은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걸로 투자에 뭐 이렇게 근거가 될까요? 어떻게 투자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쪽 문외한인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믿음직스러운 것인가, AI가 그거를 잘 판단을 하고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면 가리기 어렵잖아요.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곧 발생이 될 것 같은지 그걸 AI가 어떻게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예측 단계까지 아직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사건들이 있고 이 사건들을 잘 해결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원칙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하이니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산업재해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큰 대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29개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그 뒤에는 300여 가지 징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자잘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게 점점 더 커지는지를 보면 이 회사가 앞으로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회사의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래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당연히 이제 재무 성과가 좋아야 되고 이제 사업을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인 거고 거기에 예를 들면 오너 일가가 어떤 소유권 분쟁이 있어? 아니면 또 갑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직원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또는 자꾸 산업재해가 발생해. 왜 그걸 관리할 수 있는데 한 번 발생할 수는 있죠. 실수로. 근데 이게 자꾸 발생하면 이건 뭔가 관리의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더 큰 사고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사례 중에서는 2010년에 있었던 BP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 같은 경우를 주로 예로 드는데요. 이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사건을 예측하는 건 아니고 이 회사는 뭔가 크게 터질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5년 전에 CEO가 바뀌면서 환경 경영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 관리에 드는 비용들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리스크가 점점 올라가죠. 결국 이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을 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게 딥워터 호라이즌이라는 영화이거든요. 라인리 법칙 같은 경우도 되게 흔하게 언급되지만 되게 구체적인 위기의 징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마치 이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게 거꾸로 보면 지금의 위기 상황의 전조 증상들을 파악하면 나중에 이 회사가 큰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공지능이 알려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럼 좀 믿을만하다는 거죠. 믿을만한데요? 네, 그 문제가 어쨌든 생기기 전에 음. 나타나는 그런 네. 것들은 다 사실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 그럼 믿을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발견하기 좀 어려운 작은 징조들을 인공지능은 디테일하게 잘 찾아낼 수 있고 그거를 수치화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원료겠네요. 네,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낙사한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범죄가 좀 이제 네네. 생기는 거죠. 그래서 뉴욕시가 실제로 그런 장소에 이런 분들을 이제 해결하면서 범죄율을 훨씬 낮췄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은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는 걸 이 기업이 방치를 하고 계속 관리를 못하게 되면 결국 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AI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실수나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또는 까먹어버린 경우도 많죠. 잘 해결됐겠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뉴스가 많이 사라집니다. 아 그것도 문제네요. 네. 언론이.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장하고 그걸 계속 분석해내는 걸 이제 계속 추적합니다. 듣기로는 되게 좋은 방식의 회사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저도요. 드는데요. 이거 뭘로 먹고 근데 사는 거지? 기업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의 그런 어쨌든 정보와 데이터를 별로 노출시키고 그러니까. 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알고 맞습니다. 알아도 불편할 것 네, 같은데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AI를 쓰지는 않았었는데 재밌는 게 이걸 분석하는데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는데 그 데이터 소스를 쓴 게 기업한테 설문지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사자한테. 네네. 그래서 여기다 몰라. 적어줘라고 하면 거기다 적어준 걸 가지고 데이터 소스 써서 이 회사는 이런 회사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의 부정적인 사안에 90%는 보고되거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숨기겠죠. 네. 누구나 다 숨길 것 네. 같아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2011년인가 13년인가 처음 불산 유출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네네.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몇 년 동안 계속 불산 유출이 났고 올해도 뭐 있었죠. 근데 그 해에 낸 삼성전자의 지속가능 보고서에는 원래는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는 기준이 또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사안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화학 사고가 1월에 있었는데 잘 해결했어. 국무원본도 그렇고 영문본도 그렇고 결론은 긍정적으로. 네, 그냥 잘 해결한 잘 거예요. 그걸 해결한 보면 해결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럼 잘 해결됐구나라고 끝나는 거고 근데 이걸 추적해서 쭉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이러한 사건이 계속 있었어요. 결국엔 이 회사는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도입했지만 실제로 잘 작동하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보고서나 지표들을 기업들이 사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업들이 고객이 되면 저희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 안 되죠. 투자자들한테 파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아. 투자자들한테 이러한 정보들을 굉장히 목말라하는 그런 이제 투자기관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재무 리스크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있어서 재무 성과는 기본인 거고 이 회사의 리스크를 잘 판단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단순히 뭐 1, 20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몇 천억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이게 뭐 한 번에 넣었다가 6개월 만에 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모든 부분을 잘 검토하고 투자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분석 정보를 이제 투자 시장에 제공하는 거죠. 검토의 대상은 항상 기업인가요? 네, 뭐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나 아니면 국가 정책이나 뭐 이런 대상들도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또는 지속 가능성을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결국엔 기업의 이해관계자하고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안 파시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일단 아주 쉬운 정보 제공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이 검색하면. 정보를
근데 취준생들한테 좀 줘야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생각 제 맞아, 주변에도 맞아. 지금 제가 때 취준생들 많은데 뭐 조금 투자보다는 좀 더 작은 케이스긴 하지만 요즘은 지원하는 사람도 그렇죠. 이 회사가 어떤 평가해봐야지. 회사인지 알고 지원해야 되는데 네. 그런 비재무도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이건 좋은 네. 아이디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이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ESG라고 하는 이제 비재무 기업의 데이터인데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HR 쪽에서도 이런 정보를 이제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문화되는 것도 판단할 수 있고 정말 이게 노사관계에서 좋은지 또 어떤 안 좋은 악습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취업 사이트랑 기업 평가 사이트로 두 개가 나뉘는데 맞아요. 기업 평가 사이트는 너무 주관적이고 자기 위주의 댓글들만 있더라고요. 되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이 취업 사이트에서는 그냥 재무 정보밖에 없어요. 맞아요. 매출, 뭐 고용 인력 끝이야. 그리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시장들이 많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만 재미있는 시장 중에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투자 시장 쪽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긴 한데 기업 쪽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냐면 기업 제조업인 경우에는 다 사실은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외주가 단순히 제품 생산에 우리 제품 생산에 대한 외주가 아니라 결국엔 외주 업체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럴 수 것인데 있죠. 네, 그렇죠. 처음 외주 업체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면 어떻게 사업하는지는 잘 모르게 돼요. 물론 이제 1년 또는 2년 단위로 오디시라고 하는 걸 나가서 검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제품 생산하는데 갑자기 부품 하나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업체가 지금 노사분기인 거죠. 2달째.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협력 업체들의 사건 사고를 뉴스 데이터로 분석해서 빠르게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 정보를 가치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뉴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아예 생산조차도 안 돼서 그 위기 상황이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부의 어떤 이제 직원들의 제보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게 아닌이라고 하면 만약에 뉴스에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뉴스 분석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언론사의 뉴스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지방 언론지가 되게 많거든요. 지방 언론지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되게 많이 감시하고 관심 있게 봅니다. 네. 거기에서 예를 들면 여수 산단에 어떤 사업장이 있고 거기서 사람이 죽을 굉장히 심각한 사고, 이제 화학 사고 발생했는데 여수일보에서만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 업체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화학물질 관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는 투자자가 알거나 또는 파트너사가 거래를 알아야 알고. 되고. 네. 예. 그래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사람이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이 회사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네. 한 건이라도 발생이 되면 이 정보를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거죠. 지표가 확 바뀌면서 되게 빨간 표시가 딱 한번 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자도 볼 수 있고 또는 협력사들도 문제 있구나. 또는 노사분규 일어났구나. 그거 어떻게 해야지? 라는 것들을 할 수 있죠. 인공지능이야말로 24시간 깨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지표화해서 보고하는 일을 인공지능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그거 다 할 수 없겠네요. 다 놓칠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활용법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와닿는 활용법이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듣고 나서 꼭 필요하고 뭔가에 앞으로 제가 투자할 일이 있다면 한번 꼭 검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속가능 발전소의 지표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비재무는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가 안 좋습니다. 재무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회사는 네. 두 개 다 같이 보십시오. 네, 어쨌든 오늘 말씀 되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속가능 발전소의 무궁한 발전을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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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